보십니까? 아니 김태년 네, 의원님하고 김태년. 인터뷰하려고 네. 여기 지금 민주당 여기 부스에 와 있어요. 당사에 천막 네. 당사에 김태년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헌재 재판 이게 빨리 진행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들도 세우고 이런 상황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뭐 빨리 지금 국무위원들 다 파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들이 있어요,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도 가정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아니죠. 이제 한 6시니까 김어준, 이재명, 민주당 초선 등 72명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연쇄 총탄에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점점 제가 보기에는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극우 아스팔트하고 성조기하고 완전히 동조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당은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저는 국민의힘은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망하든지 아니면 뭐 분열하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권성동 발로 고발 이야기가 있던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요새 권성동 정상적인 의원이 사람이라면 민주당 당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명언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터지고 나서 권성동 원내 지도부 들어서고 사실상 지금 그 체제로 국민의힘이 굴러가고 있는데 계속 보면은 뭐랄까 공당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와 그 다음에 집권당 자꾸 자기들이 집권당이라고 주장을 하니 집권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을 얼마나 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일체 없고 오로지 그냥 눈만 뜨면 이재명, 입만 열면 민주당 이렇게 하고 있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했고 존립 근거는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권당으로서 끌고 가는 부분이 요번에 산불 피해가 막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대처가 늦고 더 믿음이 안 갔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핑계를 지난 연말에 예산 핑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 대비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리고 급하면 추경 예산안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민생 관련한 이것까지 포함해서 민생 관련한 예산들을 심의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민생은 지금 다 너무 어려워졌고 또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좀 훈기를 불어넣을 방안들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여당은 계속 어깃장만 놓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모듈러 주택을 알아봐라,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봐라, 이런 식의 지시를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이번 산불에서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피길에
피난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불길이 빨리 번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만 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그 헌재가 지금 판단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4월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 이게 헌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 모든 헌법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설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헌재는 헌법의 수호기관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헌법 수호기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줬어야 될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고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게 되게 되면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에 대한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묻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어떤 뭡니까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매우 엄중하게 물었다는 사실을 헌재 재판관들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으셨죠? 제가 뭐 기대 이상 뭐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워낙 뭐 어거지였고 기소도 억지였고 특히 1심 판결이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사안이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단결해서 헌재가 빠른 시간에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로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상황이.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이제 못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상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민주당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 언론에서 5대3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기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그 헌재 내부의 어떤 정보 또는 분위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피셜로 또는 뭐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어느 정보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죠. 단 시간이 가면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